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장으로 사용됐던 가리왕산 일대 케이블카가 올해 연말까지 조건부로 운영됩니다. 정성군은 케이블카의 영구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록이 넘치는 가리왕산 줄기를 따라 케이블카가 미끄러지듯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스키 슬로프로 사용됐던 비탈면에는 풀이 무성하게 덮였습니다. 동계올림픽 대회 이후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생태 복원을 하기로 했었지만 합리적 복원이라는 협의를 거쳐 3년 한시적으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관광용 케이블카가 운영돼 평일에도 단체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전망도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처음 왔어요. 반면 처음부터 난개발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차피 산을 다 망가뜨려가 했는데 돈을 저렇게 많이 들여가 그걸 또 망가뜨린다는 것도 참 이해 못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해에만 18만 명이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탔고 현재까지 누적 탑승 인원이 24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성군은 1년 동안 40%가량의 탑승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올해에만 25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조건부로 운영되고 있는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앞으로 2달 후에 있을 산림청의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방향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가리왕산 활용 극대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인데 이 일대의 복원 방향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용도까지도 폭넓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면 복원인 경우에는 곤돌라가 철거가 돼야 된다. 그 외에 어떤 정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그 개발의 생태 복원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곤돌라가 존치가 돼야지 같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올해 3월 대통령까지 산림형 국가정원 조성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해 지역 주민들은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성군의 올림픽 국가정원이라는 차별화 전략이 가리왕산 산림 복원 계획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강원도의 산림 이용진흥 사업에 대해 평균 경사도와 표고 등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완화와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요건 완화 등 모두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음 달 8일 강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강원도의 농업과 군사, 산림과 환경 등 4대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비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된 춘천 ICT 벤처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임대료가 주변 건물의 절반 이하로 저렴한 비용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춘천시는 후평산업단지 이미지 개선과 함께 첨단 지식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후평산업단지 안에 조성된 ICT 벤처센터입니다. 43제곱미터 사무실을 빌리는데 한 달 임대료가 17만 원 수준입니다. 주변 다른 사무실 임대료의 절반 이하입니다. ICT 벤처센터는 국비 160억 등 모두 3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강원도 최초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착공 31개월 만에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둘, 셋!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70개의 임대 공간과 회의실, 다목적실을 갖췄습니다. 이번에 준공식을 마친 춘천 ICT 벤처센터의 입주 공간입니다. 이곳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통신 분야와 지식산업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춘천시가 목표로 한 첨단 지식 산업도시 조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센터 운영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맡고 입주 기업도 선정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최초로 건립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인 춘천 ICT 벤처센터가
춘천시가 앞으로 첨단 지식산업의 핵심 거점 공간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춘천시는 ICT 벤처센터 조성으로 후평산업단지 분위기가 확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평산업단지는 1960년대 조성돼 그동안 춘천 경제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낙후돼 예전의 활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후평동 산업단지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을 전체적으로 대개조해가지고 젊은이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머물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ICT 벤처센터에 입주를 신청한 기업은 30곳입니다. 남아있는 공간이 12곳인데 다음 달에 2차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지금까지 홍보가 부족해 예상만큼 입주 신청이 많지 않았다며 2차 신청 때는 100% 분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이 원주에서 진행됩니다. 그동안 단순 제조 위주였던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이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수술을 앞둔 수술실. 환자 머리 안에 있는 종양을 증강현실 기술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여줘 절개 부위를 정합니다. 신체 주요 장기부터 혈관까지 6,100개 기관이 MRI와 CT 촬영 등을 통해 완벽하게 재현됐습니다. 실제 해부용 사체 없이도 의료 영상 데이터에 기반해 해부학 수업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사체 수급에 있어서 약간 비용적이나 윤리적인 또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희 기술을 활용하시면 그런 문제들 없이 걱정 없이 그렇게. 디지털 트윈, 말 그대로 실물과 똑같은 가상의 모델을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와 기능을 실험하고 검증하는 기술입니다.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기획부터 설계, 시제품 제작, 임상 검증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최대 3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산업 인프라가 원주에 구축됩니다. 2028년까지 국비 포함 240억 원이 투입돼 산업 인프라와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제품 개발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AI 산업이 디지털 트윈 융합을 한다면은 의료기기를 만드는 과정, 설계 과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232억 규모의 K의료산업 시장 진출 플랫폼 사업과도 연계해 원주 의료기기 발전에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원주 의료기 수출, 도내 수출 첫 번째 효자 종목입니다. 우리 강원도청이 앞장서서 의료기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원주 의료기기는 강원도 내 수출 1위 품목이지만 지금까지는 부품을 조립해 완성품을 판매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단순한 제조 위주로 성장해온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이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인구가 3만 1,700명까지 줄어 소멸 관심 지역인 인제군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는 줄고 있는데 주차난은 오히려 더 심해진 상황.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제군 인제읍의 전통시장 앞입니다. 왕복 2차선 좁은 도로인데 양쪽으로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어 차량은 물론 주민들조차 중앙선을 넘나들며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닙니다. 옛 버스터미널 앞 도로는 한쪽 차도를 차량이 점령했고 인제 우체국 앞 도로는 단속 표지판이 붙어 있어도 불법 주차된 차량이 가득합니다. 워낙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제군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투리 땅이라도 사들여 주차 공간을 만들고 있고 공영주차장을 새로 짓는 게 지역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제읍에는 현재 13개의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2개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확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걸까?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봤습니다. 당시 인제군 인구는 32,400명, 지금 31,700명 정도 살고 있으니까 10년 사이 700명 가까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인제군에 등록된 차량은 25,500대로 10년 전보다 오히려 5,100여 대 가까이 늘었습니다. 10년 새 인구는 줄었는데 인제군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33% 더 증가한 겁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생활인구 때문입니다. 군 부대가 많은 접경지역 특성상 군인들을 포함해 사실상 인제군에서 생활하는 인구는 7만 명에 가깝습니다. 인제 주민등록 인구의 2배가 넘습니다. 상하수도 이렇게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질 때 7만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7만으로 지금 계속 그 기반시설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 통계를 올해부터 공개할 예정이지만 인제군은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확한 생활 인구 수를 파악해야만 걸맞는 기반 시설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됐던 영동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가 다음 달부터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영동성 버스 전용 차로를 시행한 뒤 버스 운행은 많지 않고 일반 차로 정체만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달부터 버스 전용 차로제를 폐지합니다. 또 수도권과 영동권을 오갈 때 서울 양양 고속도로와 KTX 등 대체 수단이 많아 버스 전용 차로가 폐지돼도 교통 불편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여름철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원소방본부가 자연재난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119 신고 폭주에 대비해 보조 접수대를 30세대 증설하고 순환구조 장비와 수방 장비, 폭염 대비 물품 등을 확충했습니다. 또 지자체 재난안전실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해 태풍과 호우, 장마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 모든 유아에게 유아 언어 발달 검사와 치료를 지원합니다. 언어 발달이 느린 유아를 위해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 등이 1차 기초 선별 검사를 진행한 뒤 필요할 경우 심화 검사와 치료까지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어제 원주를 시작으로 6월 3일부터 4일까지 춘천 권역, 7일 강릉 권역에서 설명회를 열고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호수 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거점 기관인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와 온실 부지를 기존 중도동 예정지에서 1km 떨어진 고산 부지 일대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문화재 시굴 조사 도중 기존 대상지에서 경장 유구층이 발견돼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정원은 기존 대상지에 그대로 조성하면서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와 이원화회, 정원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50여 년이 지나 노후된 원주의 우산 일반산업단지의 환경 개선이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단 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2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주요 거리와 공원, 녹지 공간을 개선하는 환경조성과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1970년대에 조성된 우산산업단지에는 국내 최초로 라면을 출시한 삼양식품을 포함해 27개 기업체에서 1,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번영회 등 20여 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옛 동우대 정문 앞에서 매각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정치권의 반발도 이어져 속초시 의회가 지난 23일 옛 동우대 부지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양수 국회의원도 최근 성명을 냈습니다. 염하나 속초시 의회 부의장도 오늘까지 피켓 시위와 서명 운동을 진행합니다. 정선의 병반산 국립공원에 10년 만에 새로운 관광 편의시설인 하늘꽃 마을이 조성됐습니다. 정선군은 52억 원을 투입해 병반산 일대에 정선의 뗏목길을 형상한 연면적 7,800제곱미터의 하늘꽃 광장공원과 모평 문화공원까지 연결하는 산책길 3,800제곱미터의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강 인근의 수변 자원과 산림 자원을 활용해 병반산 국립공원을 체류형 웰니스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2024 춘천국제레저대회 시즌1이 오는 31일부터 4일간 춘천의 송암스포츠타운과 대룡산 항공장에서 열립니다. 춘천 레저 태권도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스케이트보드와 인라인 스피드 등 롤러 3종 대회와 수상스키를 비롯한 수상스포츠 3종 대회가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인라인 프리스타일이 국제대회로 승격돼 15개 나라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캠핑 캐러바닝 대회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열흘 동안 고성의 세계 잼버리 수련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제22회 FICC 아시아 태평양 랠리로 국내에서는 동해, 경기 가평, 전북 완주에 이어 고성에서는 4번째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소그룹부터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까지 국내외 3천여 명의 캠핑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횡성에 위치한 홀롯의 생태보전연구소가 다음 달 8일까지 생태적 약자 멸종위기종 특별기획전을 엽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멸종위기종은 붉은 점 모시나비와 물장군, 애기뿔 솥동구리와 솥동구리, 금개구리 5종류입니다. 방문객은 멸종위기종 실험실과 곤충박물관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최대 관람 인원은 하루 60명으로 제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